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전단 설계의 개수 전단력을 배워볼 겁니다. 제가 전단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식은 파이 VN이 VU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 강의까지 파이 VN은 설명을 마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식의 마지막 퍼즐인 VU를 배울 차례가 된 거예요. 자, 그럼 VU는 뭐였냐면 외부에서 예상되는 하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단력이죠. 그리고 파이 VN은 내가 만든 물체가 버티는 힘이었어요. 그럼 결국에 외부에 있는 힘보다 버티는 힘이 더 세다면 그건 이제 설계를 만족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외부에 있는 이 VU, 그러니까 외부 하중으로부터 예상되는 전단력을 어떻게 구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그거를 설명하려고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부분을 쪼개서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여기 있는 SFE, Shear Force Envelope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념은 위험 단면은 거리 D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설명을 드릴 건데, 이 2번은 나중에 좀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고, 대부분은 이 SFE를 설명하는데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Shear Force Envelope, SFE가 뭐냐? 얘는 일단 한글로 좀 적어보면은 각 점마다 예상되는 최대 전단력입니다. 일단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말을 좀 설명하려고 예전에 배운 SFD, 전단력 선도를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전단력 선도를 설명할 건데, 일단 좀 주의해야 될 게, 이 전단력 선도가 SFE는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고, 이 SFD에서 비롯되는 거긴 해요, 이 SFE가. 그래서 일단 이 SFD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 SFD가 도대체 뭐였냐? 이런 볼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등분포 하중이 이렇게 작용한다고 해봅시다. WU라는 크기에. 이때 이 점이 받는 전단력 V는 어떻게 될까 해놓고 이 그래프를 그린 적이 있어요. 여기까지 오기 전에 SFD, BMD를 아마 여러분이 제일 많이 그려보셨을 겁니다. 그래프 중에서. 그래서 이 SFD를 제가 그릴 건데, 이제 그 전에 요 하중이 WU 그리고 WDU 이렇게 하중이 있죠. 얘네들이 뭔지 좀 잠깐 설명을 할게요. WU는요 1.2 WDU 더하기 1.6 WLU를 말합니다. 항상 이 식을 만족하진 않지만 웬만하면 이래요. 이건 사실 이전에 배우고 왔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U는 1.2D 4중 곱하기 1.2, 그 다음에 1.6 곱하기 활하중 L, 이런 식을 여러분이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냥 하중 대신에 분포 하중들을 넣어준 겁니다. 죄송해요. 지금 잘못 적었네요. 이 WDU가 아니라 WD, WL만 적어야 되죠. 문제에서 사하중 값을 줄 겁니다. 1이라고 주고 활하중 값 2라고 주면은 1.2 곱하기 1 더하기 1.6 곱하기 2 해서 WU를 낸 게 이거예요. 얘는 이제 문제에서 얘네들을 줄 거니까 이 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하시면 되고, 이 1.2WD가 WDU입니다. 그리고 이 1.6WL은 WLU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값은 아까 여기 1이었으면은 얘는 1.2가 되는 거겠죠? WU는 얘들 다 더한 거. 그러면은 요 빈 공간 있죠? WDU와 WU의 이 높이 차이, 이게 이제 WLU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를 제가 설명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이런 식의 그냥 분포 하중이 같게 작용을 하는 보가 있습니다. 길이 L이고요. 자, 이때 전단력 선도는 어떻게 되냐? 그냥 제일 처음에 일단 반력을 구했죠. 여기 끝에 반력을 구하면은 2분의 WUL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2분의 WUL이 됩니다. 이건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 다음에 요 끝에 있는 반력값 여기를 2분의 WUL로 잡아주고, 등분포 하중이기 때문에 전단력은 1차 함수 형태 이렇게 쭉 떨어질 겁니다. 전단력 선도에 개형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알아야지만 모른다면은 일단은 지금은 넘어갑시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단력이 끝부분에서 2분의 WUL이 나온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왜 중요한지는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 지금은 이 WUL 나누기 2라는 값을 외워둡시다. 그리고 하나 더는 이 가운데 있죠? 가운데는 전단력이 0이 나온다라는 것까지는 일단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을 한번 고려해 볼까요? 왜 이런 볼을 우리가 봐야 하나요? 라는 건 좀 나중에 설명을 하고, 일단은 얘의 전단력 선도 SFD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걸 그려보면은 얘도 이제 똑같이 반력을 구해서 점을 찍고 1차 함수 형태로 이제 감소를 하겠죠? 근데 얘는 그 등분포 하중값이 바뀌잖아요. 중간에 2분의 L에서. 그러면은 이 전단력의 기울기가 바뀌는 형태로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1차 함수 감소인데 이 끝값들은 구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얘는 이 가운데 값 있죠? 가운데 값이
8분의 WLUL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 이 값이 나온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참고로 WLU는 얘죠. WL 곱하기 1.6을 해서 나온 이 값이고, 가운데가 얘가 나온다. 이 끝값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를 좀 고려해볼까요? 요런 보가 있을 때 SFD 어떻게 그렸냐? 자, 보시면은 얘랑 아주 흡사하죠. 두 번째랑 세 번째 그림이 이 하중의 위치만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전단력 선도를 그릴 때도 얘와 얘의 그냥 위치만 좀 바꿔주면 됩니다. 요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되는 거고, 요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이 가운데에 있는 값이 매우 중요한데, 얘는 이제 예상할 수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LUL이었으니까 대칭인 형태로 플러스 8분의 LUL이 될 겁니다. 얘도 이 가운데 있는 값이 중요하고, 지금 뭘 한 건지 잠깐만 요약을 해보면은, 만약에 보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주어진다면 SFD를 그리는 걸 우린 예전에 배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드린 거고, 이 그래프가 왜 이렇게 되나요? 라는 거는 알아야 하지만 급하신 분들은 잠깐 제쳐두고 이 끝값과 가운데 값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좀 중요하게 봐주세요. 자, 그러면 왜 SFE를 그리려고 얘네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냐? 자, 이런 겁니다. SFD가 뭐냐면요, 하중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중이 이렇게 주어지면 그려지는 그래프예요. 그쵸? 자, 근데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건물을 만들어서 이 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가 제작돼서 파괴될 때, 이제 저는 태어났다가 죽을 때까지란 표현을 쓸게요. 이 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중을 이 상태로만 받고 있을까요? 그거는 아닐 겁니다. 사람도 이동을 할 거고, 뭐 책상, 의자 같은 것도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런 걸 다 고려하면은 내가 이 보를 만드는 순간 하중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얘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얘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얘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집중하중을 받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물체는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하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납득이 됐다면 도대체 SFE는 뭐냐면요, 내가 한 지점을 찍어요. 이 지점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받을 것 같은 최대 전단력을 그래프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좀 구분이 가셔야 돼요. SFD는 하나의 하중 상태에서 구한 전단력이에요, 이 지점에. 근데 SFE는 하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보에서 여러 가지 하중 상태가 있을 텐데 그걸 전부 다 고려해서 이 지점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받을 것 같은 최대 전단력을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제 좀 알듯 말듯 하면 제가 나중에 정리를 최종적으로 할 겁니다. 이제 그 정도 생각만 좀 가지고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SFE도 결국에는 그래프인데 그 그래프를 그리는 버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버전을 이번 강의에 설명하고 마칠 거예요. 자,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요, 하중을 세 가지를 고려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SFE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하중들을 다 고려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얼마나 많겠어요, 그 하중 케이스들이.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개를 뽑는 겁니다. 그 중에 버전 1, 첫 번째 버전은 세 가지 케이스를 뽑는 건데 그 세 가지가 제가 앞에 그렸던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 볼을 SFD 그리는 거를 제가 앞에서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버티게끔 보가 설계되면은 다른 모든 하중들은 버틸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 생각을 하고 세 가지를 뽑은 거고, 이 세 가지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 보가 하중을 받을 때 만약 이런 분포 하중을 받게 되잖아요. 이럴 경우 얘는 끝부분에서 최대 전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지금부터 보 이렇게 만들 거야. 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끝부분은 언제 최대 전단력을 받을까? 그러니까 언제 전단력이 최대값이 될까 하면은 그게 이 케이스라는 겁니다. 이때보다 세게 전단력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는 뭐였냐면 중간 부분에서 가장 큰 전단력이 생길 때입니다. 똑같이 내가 보 하나 만들 건데, 자, 이 보의 가장 중앙점, 얘가 받는 최대 전단력은 언제 생길까? 할 때 이 두 가지 케이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여기다가 지금부터 SFE를 그려볼 겁니다. 이 SFE는 이제 세 가지 절차를 밟아서 좀 그려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WU와 WLU를 구해주시면 돼요. 얘는 이제 앞에 있는 요 식을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WD와 WL은 문제에서 주어질 거고요. 그래서 구했다면 두 번째 해야 될 거,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값은
끝값은 2분의 WUL이라는 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얘죠. 2분의 WUL이 이 케이스에서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SFE를 그릴 때는 이 끝값은 2분의 WUL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끝값을 찍어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과정은 중간값이 8분의 WLUL이라는 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의 중간 최대값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들을 직선으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빨간색 그래프가 SFE예요. 이렇게 그려놓고 다시 설명을 하면은 내가 보를 만들 거야. 보를 만들 건데 이 보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아주 수많은 하중 경우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끝값은 2분의 WL이 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전단력이. 그리고 이 중앙값에는 8분의 WLUL이 최대 전단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와 얘가 일어나는 상황은 다릅니다. 얘는 이때 일어나는 거고 얘는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경우를 고려해 봤을 때는 끝값은 이만큼을 견디면 되고 중간값은 이만큼을 견디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은요?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은 대강 얘 직선으로 이어줘서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뭐 여기 있는 지점, 보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있는 지점은 여기 그래프를 그려서 요 포인트에 있는 것만큼 힘을 견딘다. 아마 걔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최대 전단력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을 때 이제 제가 써놓은 문장이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SFE가 뭐예요? 얘는 보를 내가 만들었는데 각 점마다 예상되는 최대 전단력이라는 겁니다. 이 예상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작이 돼서 이제 파괴가 될 때까지 받을 것 같은 최대 전단력을 예상해서 그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SFD랑 차이가 뭐였냐? SFD는 하중이 정해졌을 때 그려지는 거고 SFE는 예상되는 하중을 모두 고려해서 그리는 건데 버전이 두 개가 있다. 그 첫 번째 버전이 세 가지를 고려하는 거다라는 말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버전부터 이제 다음 강의에 할 거고요. 두 번째 버전은 되게 쉽습니다. 얘는 이제 무려 3개를 고려했지만 걔는 이제 하나만 고려를 하면 되고 걔는 이제 좀 짧게 설명을 하고 다음 강의에 얘가 이제 실제로 숫자로 구현은 어떻게 되는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복습 잘 해주시고 전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